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가 83년도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한 4년 정도 군대 포함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 또 학교를 와보니까 제가 학교 다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치과 기공사가 되기 위해서 이과를 선택을 하셨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제조업 쪽에 뛰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1999년도 수입회사로 설립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 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기공학교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랜드윌 케이프 컬리지라고 하는 데인데 제가 우리 학교 후배도 그 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찾아와가지고 나랑 좀 이야기 좀 하고 갔는데 거기서 기공사로 근무하다가 우리나라에 1995년쯤에 제가 귀국을 해서 거기 기공소를 들어가지가 않고 관련 회사에 통역을 하게 됐어요. 통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쪽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돼서 계속적으로 처음에 수입회사였어요. 이게 수입회사 근무하다가 수입업을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하다가 이제 제조회사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가 치과 관련 기자재를 생산을 해서 영광스럽게도 2010년도에는 미국 치과의사 협회에서 전화를 받고 제가 이거 상을 받아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관련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본침 메이커라는 건데 이 본침 메이커가 뭐냐 그러면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뼈가 모자랄 때 뼈를 다른 부위에서 채취를 해서 채워놔야 되는데 요거는 간단히 드릴링만으로 뼈를 채취할 수 있는 기구인데 저희가 요거를 개발을 해서 특허를 소유를 하고 현재는 지금 거의 한 5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회사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이게 스크린 마스터 2랑 제가 동영상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파워포인트가 좀 어색해가지고 동영상이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수술 장면도 보여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보다도 산업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치과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그쪽에서 어떤 일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요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뼈를 벌려주는 기구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가령 나이 드신 분일수록 뼈가 많이 필축이 됐거든요. 그때 뼈를 벌려줄 수 있는 뼈를 깨지 않고 그 다음에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요거 좀 이야기가 하게 되면 좀 이야기 길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건데 요것도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임플란트 관련 수술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4세대 제품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조만간에 중국이라든지 후발 업체로 인해서 또 비슷한 것들이 나올 거를 대비를 해서 지금 새로 개발 중인데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요. 이거는 교통사고라든지 뼈가 부러졌다든지 이럴 때 뼈를 고정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교정에서 기공 쪽에서는 이걸 잘 모르실 거예요. 교정용 나사인데 여기에다가 치아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앵커라든지 이런 걸 걸어주는 거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2010년도 미국에서 상을 받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돼 있죠. 이게 뼈 확장술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기구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여기 PFA라고 글자가 좀 작아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세계 최초의 치과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치과라는 학문이 생기기 전에는 외과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외과의사가 피에르 포차르인데 이 사람이 치과라는 학문을 새로 정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치과라는 학문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분 이름을 따가지고 아카데미 학회가 선정이 돼서 매년 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상이 덴탈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치과 산업 쪽에서 제가 상을 받았고요. 여태까지 받은 회사 내역을 보면은 94년도에 모리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95년도에 듀어, 그 다음에 커, 3M, 울트라덴트, 대구사, GC, 댄스플라이, 헨리 샤인, 액티온 이런 데가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 상을 줬냐 그랬더니 이 본 오그멘테이션에 관해 가지고 저희 특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상 받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해외 전시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저희 전시를 합니다. 이거는 좀 전에 보신 사진은 독일 IDS 전시고요. 이거는 싱가포르 저희 한국 간 전시 내용입니다. 이거는 또 대만 쪽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를 나가고 있어요. IDS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세계 최고의 최대 치과 박람회입니다. 한국에서 킨텍스에서 시덱스를 하듯이 시덱스에서는 큰 홀 하나 내지 두 개를 쓰게 되는데 그 정도 규모가 한 12개 정도 홀이 꽉 찰 정도로 전 세계에서 치과 산업에 관련된 업체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는 총 참가 업체가 1956개였는데 한국 업체가 그 중에 약 20분의 1 정도 94개가 참여를 했고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약 이렇게 늘어가지고 한 129개 이 정도로 저희가 참가를 했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치과 산업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기공 쪽이냐 치과의사 쪽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고 있어요. 기공 쪽으로 내가 만약 선정을 한다, 자리를 치과 산업 쪽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공 재료들이 또 있겠죠. 알지네이트, 스톤, 왁스, 기타 매몰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기공 장비로는 또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이 있을 거고요. 치과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에서 쓰는 엔도라든지, 그 다음에 보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약으로 들어가는 리도케인이라고 마취제라든지, 러버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과 의사들이 있을 거고, 치과 장비로 들어가면 유니체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국내 치과 기공사 수가 모두 제가 잠깐 여쭤보니까 한 15,000명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공 쪽으로 선정을 안 하고 치과 쪽으로 제품을 생산한 이유가 절대적인 숫자적으로 의사 수가 많아서입니다. 지금 현재 약 35,000명 정도 치과 의사가 국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벌써 2배로 커져서 제가 그쪽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과연 세계 시장에는 그럼 치과의사 수가 몇 명 정도 되느냐를 이거를 좀 조사를 해보시고 알아보시면은 브라질이 우리가 굉장히 저개발 국가로 알고 있는데도 여기가 치과의사 수 한 20만 명 됩니다. 일본은 약 10만 명 정도 되고요.
미국도 한 15만 명 됩니다. 중국도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전 세계 치과의사 수는 몇 명이냐? 한 1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우리가 치과 산업에 관해가지고 종사를 하게 되면은 약 3만 명을 상대를 하게 되는데, 비행기 타고 조금만 나가면 100만 명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국내 산업을 조금 하다가 IDS를 한번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러 가서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는 걸 보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치과의사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조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기구가 임플란트 관련 기구들이에요. 국내 제가 왜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고 여러 번째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체가 한 50군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세한 데도 있고 오스템이나 덴티움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도 있고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전체 치과의사 중에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의사 수가 약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동남아라든지 인도 이런 데에서는 의사 중에 한 2% 내지 5%만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 과연 국내에는 임플란트 하실 수 있는 의사 숫자가 몇 %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 같아요? 90%는 조금 많고요. 지금 한 70%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임플란트 치과의사들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많고 실력도 굉장히 좋아서 산업 자체가 자연적으로 상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수술 테크닉이라든지 좋은 재료에 대한 욕구가 국내 치과 임플란트 산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치과 산업이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제품이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게, 어제도 텔레비에서 잠깐 대장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더라고요. MBC에서 보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한국의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전에, 먼저 문화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영업하기 편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장금을 본 나라들이 쭉 있어요. 아시아권에 있고, 심지어는 이란도 있고, 유럽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대장금이. 그래서 이 영업을 하다가 보면은, 여기를 본 나라들을 가면은 굉장히 환대를 받아요. 한국제, 믿을만하다. 그리고 써보니까 확실히 좋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태국 의사 한 명은 유니트체를 싼 값에 중국제를 샀어요. 2달 만에 버리고 한국제로 새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한테 더 기회가 있는 이유가 시민의식이 틀려요. 질서의식. 근데 질서의식하고 제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최고의 경쟁자는 지금 중국입니다. 이 중국 시장에 저희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한 3년 전부터 지사를 설립을 해놨고요. 중국 현지에 북경에다가 중소기업청 지원받아서 저희가 직원 파견하고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3, 4년 전에 비해서 중국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3, 4년 전만 해도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려고 들어가 보면 의사들이 돈이 없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임플란트에 관한 지식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의사분들 모여놓고 강의를 한번 해보면은 이분들이 과연 의사분들인지 아니면 자동차 기능공인지 옷차림새부터. 그래서 저희가 진입을 하려다가 3, 4년 전에 진입을 하려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재입을 했는데, 지금 중국 시장은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치과의사 수입이 벌써 예전에 비해서 거의 우리나라에 입각할 정도로, 특히 임플란트라는 학문으로 인해 가지고 치과의사들이 굉장히
그 수입이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수밖에 없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것도 장점이지만 그 중국 국경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직원들 월급 주려고 제가 가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 비행기 타고 국경에 도착해서 택시 타고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미팅하고 그 다음에 저녁 직원들하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미팅 있으면 한 건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비행기 타고 집에 들어서 자면 저녁이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나 다른 기타 나라에서는 생각도 못해요, 이런 일을. 근데 한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국 시장을 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좋긴 하겠지만은 이 한국에서 중국 시장에다가 물건 진입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점점 제조할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IMF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IMF를 거치면서 그 중국 사람들이 옛날엔 한국 사람들을 거의 신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미국 사람 지나가면 할머니들은 뭐 버스에서 자석도 양보할 정도로 미국 사람 양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 거의 5년 IMF를 거치기 전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해줬어요. 근데 IMF 딱 터지고 나서 한국이 중국한테 돈 빌린다고 이제 손을 딱 내미는 순간 그때부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처럼 생각한 한국 사람들이 거지가 돼서 왔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옛날처럼 생각을 안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가 나로를 몇 번 실패를 했잖아요. 중국은 벌써 유인물 조사를 쐈습니다. 그래서 벌써 자기는 체급을 하는 거라. 실력이 자기네가 한 단계 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틈새가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저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중국 제품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앞에 한마디가 들어가야 돼요. 아직까지. 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중국 퀄리티가 우리나라 퀄리티하고 동등해지기까지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이징 공항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공항에 대해서 놀라시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천 공항이 그 세계에서 지금 그 좋은 공항, 서비스도 좋고 뭐 편리성 이런 거 좋은 거 공항 평가에서 거의 5년 동안 매년 1위를 한 공항이 인천공항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했는데 덩치를 5배로 키워놨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공항을 가서 셔틀버스라든지 거기 모노레일을 딱 타보면은 딱 2%가 부족해요. 손잡이라든지 문 닫히는 거 상세한 거에 신경을 덜 씁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 보고 그 중국 공항 딱 보고 이렇게 거대한 나라에 우리가 과연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면은 그렇게 거대하지만은 않아요. 허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유니트체어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가격 싼 제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는데 지금 거의 반 정도밖에 못 팔 정도로 지금 중국 시장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이거 염두에 두고 저희가 있는 건데요.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을 보면은 A는 B와 비슷하다. 그리고 B는 C와 비슷하다. 그래서 A하고 C는 같다. 이게 소크라테스 변증법이거든요. 근데 철학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이걸 산업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가령 100개의 공정을 거쳐가지고 제품 하나가 완성된다고 할 때, 이 공정을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고 조금씩 적당히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완전히 엉뚱해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제품이 한국 제품과 틀린 게 되겠습니다.
치과 산업이 그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경쟁도 하고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서 살아남기 위한 제품이 저희 회사에서는 항상 이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그 독일 제품 수준을 따라가지 말고 그보다 월등한 더 우월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철학과 혼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말을 하는데 그래도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치과 산업이 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치과 기공사분들을 저희가 그 몇 번 채용을 해봤어요. 저도 기공 쪽이니까 영업이라든지 제조 현장이라든지 채용을 해가지고 한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라는 게 인공위성이 자기 궤도를 돌기 위해서 처음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거의 90%는 궤도 탈출했습니다. 일단 궤도만 탈출하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일을 안 해도 궤도를 돌게 됐어요. 인공위성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공을 하시든 치과 산업으로 들어오시든 처음 힘든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어떤 분야에서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기공이 힘들다, 뭐 사업이 힘들다 이런 건 하실 필요 없고 처음에는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지 자기의 현재에서 탈출을 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간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기공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적응 못한 이유가 제가 분석한 결과 나 이거 아니래도 기공소 가면은 일자리 있어. 항상 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로 영업 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생산 쪽으로 해가지고 과연 될까? 난 뭐 안 되고 기공소 가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문제를 풀 때도 정성정껏 풀어야지 100점을 맞지 나 이거 다 알아보고 풀면 어디선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산업 쪽으로 오신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치과 산업이 가령 재료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금 알지네틴 믹싱하는 거를 배우시죠? 석고 믹싱하는 것도 배우시죠? 그 다음에 레진도 다루시죠? 그거를 제가 호주에서 학교 치과 기공과를 다니면서 거기서 한 가지 놀랬던 사실은 실험 시간에 황을 단순하게 태우는 작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거라. 그래서 나는 딱 보니까 불 붙이니까 색깔 노랗게 나오고 냄새 지독하고 꺼지더라. 딱 3줄이면 끝나요. 더 이상 쓸 게 없었어. 근데 옆에 같은 클래스메이트는 쓰는 거 보니까 A4지 2장을 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관찰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거기서 느끼고 있고요. 학교에서 치과 산업 쪽에 인력을 배출하기 전에 재료공학에 대해서 사용 방법이 아닌 원리부터 가르쳐가지고 가령 레진의 구성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 유기화학 쪽에서는 개발을 한번 해놓으면은 평생 3대가 먹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카피를 못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쓴 지금 독일제 인상제 지금 국산도 인상제가 좀 나오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국산 인상제는 100% 독일제 드럼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소분하고 있는 겁니다.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냐? 여러분이 인상제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팽창률이 틀려지면 결과물이 엄청나게 틀려지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상제를 들여다가 현미경으로 보면 분자 구조가 나오고 구성물이 뭐가 나오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단순하게 알지네이트라든지 이런 쪽 산업 쪽에서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에서 믹싱 방법뿐만 아니고 관련된 학문도 같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공학교에서 캐드캠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캐드캠도 지금 여러분이 치과 쪽에서는 굉장히 앞선 학문이라고 그러실 텐데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 지가 꽤 됐어요. 거기에 뭐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CNC 머신 같은 거 한번 돌리려고 그러면 기술자들을 제가 폴리텍에서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양성을 해서 회사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지금 CNC 머신이 캐드캡 머신,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학문이 필요한 기계가 아니고, 원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도록, 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CNC 머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 같은 경우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보신 우리 회사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플란트, 이런 것도 다 CNC 머신에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치과 산업 쪽에 저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하고요. 오시기 전에 학교라는 곳이 양질의 인력을 기업체에 공급해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해외 유학을 가시는 분이 꼭 필요한 거고, 우리 업계 사람들이 해외 전시 부스를, 우리 부스 보셨죠? 사진 보셨죠? 거기에 서가지고 영어 못하는 사람 보면은 상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영어 못하면 거렁뱅이라는 말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어 못하면 사람 대접을 국제 시장에서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유럽의 스위스처럼 명품을 생산하고 좋은 제품을 중국에다 공급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선택은 아니고 필수입니다.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역량을 키우셔가지고 산업 부분으로 오시든 기공 부분으로 오시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기 그릇만 만들어 놓으면 뭐가다 학교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생활 하실 동안에 단순하게 난 학점 받아가지고 졸업만 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학창 시절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과 공부도 좋고 인생 공부도 좋고 그 다음에 어학 공부도 좋고, 영어 못하면은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외국 가셔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의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마무리할게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해드릴게요. 대표님께서는 졸업을 하시고, 별로 호주에서 또 공부를 하셨고, 기공계 쪽에서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거나, 또 후배들한테 고비를 어떻게 넘겼다는 그런 말씀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 놈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큰 놈한테 너 외고를 가라. 외고 가면은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그래야지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아빠도 좋은 대학교 안 나와서 잘 사는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생한 걸 이야기해 줬어요. 호주에서 처음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남의 화장실 청소하는 거 처음 해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양놈들은 설사를 하면은 똥이 퍼져요, 옆으로. 촥 퍼지는데 그거를 닦으라고 소리를 주는데 못 닦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했더니만 슈퍼바이저가 불러요. 너 이거 밖에 못하냐. 그래서 분위기가 얘기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럼 이렇게 닦으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손톱으로 긁었어요, 그걸.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슈퍼바이저가 아 얘가 한 놈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거기서 청소에서도 슈퍼바이저가 됐었거든요. 그렇다시피 그 얘기를 내가 딸내미한테 했어요. 너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러면 그런 힘든 시기를 견뎌야지 아빠처럼 성공한다. 라고 말을 해줬더니 너 어떻게 할래? 좋은 대학 갈래? 하면 그랬더니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공을 하든 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든 고비가 항상은 생겨요. 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 이 인공위성을 로켓을 자기 궤도에 쏘는 거와 똑같습니다. 처음에 어떤 분야든 자기가 참고 6개월 정도 견디지 못하면은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가 힘들든 기공소가 힘들든 한 6개월 내지 1년은 버텨보고 나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하세요. 한 일주일 다니고 힘들어서 나 아니다 하고 싶으면은 다른 부분 가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어로 하면 인듀어라고 그러죠. 참고 인내하는 시기가 어느 부분에서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건승하시고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